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인류가 남긴 가장 거대한 건축적 오류가 수세기 동안 중력을 거스르며 서 있다면 그것은 신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공학의 승리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 100대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이자 가장 감동적인 건축물로 손꼽히는 피사의 사탑을 심층 분석하려 합니다. 약 30초간 이 장엄한 서사의 시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인간의 오만함과 끈질긴 보존 의지가 결합된 이 구조물의 800년 역사를 9단계의 학술적 체계에 따라 탐구하겠습니다. 이제 1173년에 뜨거웠던 여름날로 돌아가 이 위대한 비극의 첫 번째 벽돌이 놓이던 순간부터 면밀하게 추적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73년 당시 피사 공화국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강력한 해양 국가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시 당국은 자신들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대성당 옆에 전 유럽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종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축가 보나노 피사노는 순백의 카라라 대리석을 사용하여 총 8층 규모의 화려한 원형탑을 설계하며 건축 역사에 남을 대작을 꿈꿨습니다. 해발 1000m 이상의 산맥에서 채굴된 최고급 석재들은 소달구지에 실려 아르노 강을 따라 건설 현장으로 쉴 새 없이 운반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지면 아래의 지질 구조를 간과한 채 불과 3m 깊이의 얕은 기초판을 설치하는 근본적인 공학적 과오를 범했습니다. 아르노 강과 세르키오 강이 퇴적물로 이루어진 이 토양은 하중을 견디는 전단 강도가 매우 낮아 거대한 석조물의 무게를 지탱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178년 3층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전체 무게가 하중을 압박하며 남쪽 지반이 0.1도 정도 침하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도시 국가 간의 격렬한 전쟁으로 인해 공사는 약 100년간 중단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연약한 지반이 스스로 압축되며 안정화되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잦아든 1172년 조반니 디 시모네는 기울어진 탑을 바로잡고 나머지 층을 올리기 위한 두 번째 도전에 착수하였습니다. 기술자들은 수평을 맞추기 위해 남쪽보다 북쪽 벽을 더 높게 쌓는 기발한 수법을 썼으나 이는 오히려 무게 중심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층부의 무게가 추가될수록 하층부 지반에 가해지는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침하 속도를 연간 수 밀리미터 단위로 가속시켰습니다. 착공 199년 만인 1372년에 마침내 요볼계의 거대한 종이 설치된 종루가 완성되었으나 탑의 운명은 이미 붕괴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수많은 건축가와 과학자들이 이 기울어진 거인을 구하기 위해 각자의 이론과 기술을 동원하여 중력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라 대리석의 밀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2700kg에 달하며 이는 탑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석재 내부의 미세한 기공들이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물리적 구조의 취약성이 조금씩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암석의 변형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수백 개의 센서가 탑 곳곳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카라라 대리석의 내부 구조를 고배율로 관찰하면 수천만 년에 걸쳐 형성된 정교한 결정체들의 배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인한 외형 이면에는 연약한 물리적 틈새들이 존재하며 이는 대기 중의 이산화황과 반응하여 미세한 침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미시적인 구조 결함이 탑 전체의 구조적 하중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암석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결정체 단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쪽 지반의 침하 속도가 북쪽보다 빠른 원인은 지층 아래에 존재하는 점토층의 두께가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밀 지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측 점토층은 북측보다 약 50cm 이상 두껍게 퇴적되어 있어 동일한 하중에도 더 큰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자들은 지층 내부의 응력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복잡한 수치 모델링을 설계하였습니다. 1838년 알레산드로 게라르데스카가 주도한 바치노 굴착 공사는 선의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어떻게 재앙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탑의 기초를 노출시켜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주변의 습기를 제거하려 했으나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층을 건드려 기초 아래의 압력을 급격히 저하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탑은 단 몇 달 만에 과거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기울기보다 더 큰 폭으로 남쪽으로 꺾였으며 이는 피사의 사탑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붕괴 위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1838년 알레산드로 게라르데스카가 시도했던 기초 주변의 운하 굴착 설계도는 누렇게 변색된 문서 형태로 화면에 떠오릅니다. 19세기 중반에 시도된 주변 지반의 배수 작업은 오히려 점토층의 수분 함량을 급격히 변화시켜 탑의 기울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당시 기술자들은 지하수가 지반의 최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이는 현대 공학에서 가장 뼈저린 실패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인류는 자연을 억누르는 대신 상호작용하는 보존 철학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피사 지층의 주성분인 파니콜레 점토는 수분 함량이 45%에 달하며 상부에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가하는 14.500톤의 하중을 받으면서 서서히 수분이 빠져나가는 안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변형은 연간 1.2mm의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탑의 남쪽 기초가 북쪽보다 더 깊이 침하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학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의 간극 수압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고난도의 기술적 설계를 도입하였습니다. 피사 지층의 주성분인 파니콜레 점토는 수분 함량이 45%에 달하며 상부에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가하는 14.500톤의 하중을 받으면서 서서히 수분이 빠져나가는 안밀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변형은 연간 1.2mm의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탑의 남쪽 기초가 북쪽보다 더 깊이 침하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학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의 간극 수압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고난도의 기술적 설계를 도입하였습니다. 13세기 중반의 건축가들은 기울기를 보정하기 위해 남쪽 기둥을 북쪽보다 10cm 더 길게 제작하여 층간 높이 차이를 두는 비대칭 설계를 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상층부의 무게 중심을 오히려 남쪽으로 1.5m 더 편향시키는 부작용을 낳았고, 기초에 가해지는 압력 불균형을 15% 이상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대의 컴퓨터 유한 요소 분석법을 통해 확인된 결과, 이 당시의 설계 변경은 탑의 수명을 단축시킬 뻔한 매우 위험한 공학적 도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13세기 중반의 건축가들은 기울기를 보정하기 위해 남쪽 기둥을 북쪽보다 10cm 더 길게 제작하여 층간 높이 차이를 두는 비대칭 설계를 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상층부의 무게 중심을 오히려 남쪽으로 1.5m 더 편향시키는 부작용을 낳았고, 기초에 가해지는 압력 불균형을 15% 이상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대의 컴퓨터 유한요소 분석법을 통해 확인된 결과, 이 당시의 설계 변경은 탑의 수명을 단축시킬 뻔한 매우 위험한 공학적 도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1089년 갈릴러 갈릴레이는 피사의 사탑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가 동시에 낙하한다는 가속도의 법칙을 증명하며 근대 물리학의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탑의 기울기는 역설적으로 갈릴레이가 지면과 충돌하는 물체의 궤적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실험 조건을 제공하였고, 이는 건축적 결함이 과학적 발견의 장으로 승화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실험에서 사용된 1kg과 10kg의 철구는 중력 가속도 9.8m 매초 제곱의 법칙을 완벽하게 입증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을 뒤엎었습니다. 1934년 베니토 무솔리니 정부는 탑을 똑바로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기초 부분에 80톤의 시멘트를 주입하는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개입은 오히려 지반의 수평 응력을 왜곡시켜 탑을 남쪽으로 수 밀리미터 더 기울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주입된 시멘트의 확산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액체 상태의 모르타르가 점토층의 공극을 막아 배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현대 공학적 분석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탑의 기울기가 5.5도에 도달하며 붕괴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1990년 1월 7일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존 벌랜드 교수를 필두로 한 국제 전문가 위원회를 정역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탑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연간 15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최첨단 센서 100여 개를 설치하여 탑의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의 서막을 알리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반 안정화 작업에 앞서 위원회는 탑의 기울기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북측 지반 위에 총 8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납 중량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남쪽으로 쏠린 탑의 하중을 북쪽으로 분산시켜 추가적인 침하를 막기 위한 긴급 처방이었으며,
실제로 탑의 기울기를 약 0.1도 가량 회복시키는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납 중량물 하나당 무게는 약 10톤에 달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북측 지반 아래에는 별도의 강철 파일링 기초가 보강되었습니다. 1999년 위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언더피닝 공법을 공식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탑의 북쪽 지반에서 아주 미세한 양의 흙을 추출하여 구조물을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회복시키는 기술입니다. 드릴 하나당 지름은 200mm에 불과하며 총 41개의 추출관을 통해 지표면 아래 10m 지점에서 약 38세 제곱미터의 흙을 정밀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탑의 기울기는 불과 2년 만에 약 40cm가량 수직으로 회복되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흙 추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 800톤의 인장력을 견딜 수 있는 특수 강철 케이블이 탑의 중심부를 견고하게 지탱하였습니다. 케이블의 인장 강도는 매 초마다 정밀 센서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0.01mm의 미세한 움직임도 감지하여 유압 장치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난도의 안전 장치는 작업자들이 지반 아래에서 굴착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탑의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01년 모든 복원 작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 임시로 설치되었던 800톤의 납 중량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정밀 진단에 따르면 이번 복원 공사를 통해 피사의 사탑은 향후 최소 200년에서 300년 동안은 추가적인 붕괴 위험 없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공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과학과 역사가 결합하여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전수하는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본문은 113개 이상의 세밀한 장면과 정밀한 수치 고증을 통해 피사의 사탑이 가진 공학적 미스터리를 풀어냅니다. 지질학적 토양 분석 데이터, 강철 케이블의 인장 강도 수치, 지하수의 변화 그래프 등을 통해 여러분은 마치 보존위원회의 일원이 된 듯한 깊이 있는 정보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현대 과학이 증명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본문은 113개 이상의 세밀한 장면과 정밀한 수치 고증을 통해 피사의 사탑이 가진 공학적 미스터리를 풀어냅니다. 지질학적 토양 분석 데이터, 강철 케이블의 인장 강도 수치, 지하수의 변화, 그래프 등을 통해 여러분은 마치 보존위원회의 일원이 된 듯한 깊이 있는 정보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현대 과학이 증명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탑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종루에는 각기 다른 음계와 무게를 가진 15개의 청동 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종인 라파스퀄레는 무게가 무려 3,600kg에 달하며 1685년에 주조된 이후 피사시의 중요한 행사를 알려왔습니다. 이 종들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도구를 넘어 탑 전체 구조에 80톤 이상의 집중 하중을 가하는 물리적 변수로 작용하며 종이 울릴 때 발생하는 진동이 집안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대 음향 공학자들의 정밀한 진동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각 종이 내는 주파수는 탑의 고유 진동수와 공진을 피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피사의 사탑 외벽을 장식하고 있는 207개의 기둥은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각 층마다 배치된 기둥의 개수와 강역은 시각적 균형미뿐만 아니라 상층부의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구조적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층 기초 부분의 기둥은 약 1000톤의 수직 압력을 견디고 있으며 대리석 기둥 내부에 존재하는 미세한 수직 균열들은 탑의 기울기로 인해 발생하는 편심 하중의 증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둥 하나하나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수천 장의 초고 해상도 사진이 촬영되어 디지털 트윈 모델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수차례의 강진에도 무너지지 않은 비결은 역설적으로 그를 기울게 만든 연약한 지반에 있습니다. 동적 토양 구조물 상호작용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지진 발생 시 부드러운 토양이 거대한 탑의 진동을 흡수하여 구조물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탑의 높이와 무게, 그리고 지반의 강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지진파의 주파수와 탑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지 않도록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내진 설계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과거의 건축적 결함이 오히려 자연재해로부터 탑을 보호하는 천연 격리 장치가 된 경이로운 사례입니다. 피사의 사탑은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토스카나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탑 하나가 창출하는 직접적인 경제 가치는 연간 수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도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자산입니다. 1990년 폐쇄 당시 지역 경제가 30% 이상 위축되었던 사례는 이 기울어진 건축물이 단순한 유물을 넘어 현대 사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입증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매년 막대한 보존 예산을 투입하며 탑의 기울기를 1mm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인접한 피사의 지리적 특성상 대기 중의 염분과 이산화황은 대리석 표면의 칼슘 성분과 반응하여 석고층을 형성하는 화학적 부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부식은 매년 0.1mm의 속도로 대리석의 표면을 깎아내며 특히 장식적인 조각들의 세밀한 디테일을 훼손하는 주범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존 과학자들은 나노 기술이 적용된 특수 보호막을 개발하여 표면에 코팅하고 있으며 이는 암석의 호흡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외부 오염 물질의 침투를 98% 이상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미세 관리는 탑의 구조적 안정성만큼이나 심미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990년 1월 817년 만에 내려진 전면 폐쇄 조치는 피사 시민들에게 거대한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탑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자부심의 상징이었기에 텅 빈 기적의 광장은 마치 영혼을 잃은 도시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를 기울어진 거인의 임종이라 보도하며 연일 우려 섞인 기사를 쏟아냈고 이는 국제적인 보존 캠페인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이어진 폐쇄 기간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소중한 유산을 잃었을 때 느낄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대 보존 공학의 정수는 1990년대 중반에 수행된 전방위 레이저 스캐닝 작업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500억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로 구성된 이 디지털 복제본은 탑의 0.1mm 단위 변형까지 감지할 수 있는 완벽한 가상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공학자들은 실제 구조물에 손을 대지 않고도 다양한 복원 시나리오를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언더피닝 공법의 성공 가능성을 99% 이상의 확률로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은 현재도 매년 업데이트되며 탑의 미래 수명을 예측하고 잠재적인 붕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최첨단 방어 기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사의 사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감시되는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집안 아래 30m 깊이까지 설치된 광섬유 센서와 최상층의 정밀 GPS 수신기는 탑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전용 서버로 전송합니다. 만약 탑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0.001도의 기울기 변화만 보여도 즉각적인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며 위원회의 기술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감시 체계는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향후 최소 300년 이상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했던 메디치 가문 역시 피사의 사탑이 가진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6세기 중반 코시모 1세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을 파견하여 탑의 기초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집안 보강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논의했다는 기록이 피렌체 국립문서고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탑의 기울기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더하는 요소임을 인지하고 과도한 수평 복구 대신 구조적 붕괴를 막는 데 집중하는 현대적 의미의 보존 철학을 초기부터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메디치 가문의 선구적인 통찰력은 오늘날의 복원 작업에도 영감을 주는 역사적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1888년 알레산드로 델라 게라르데스카가 주도한 바치노 굴착 공사는 선의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어떻게 재앙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탑의 기초를 노출시켜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주변의 습기를 제거하려 했으나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층을 건드려 기초 아래의 압력을 급격히 저하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탑은 단 몇 달 만에
과거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기울기보다 더 큰 폭으로 남쪽으로 꺾였으며 이는 피사의 사탑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붕괴 위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질 구조에 대한 과학적 이해 없는 개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후대 공학자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실 세계에는 피사의 사탑보다 더 많이 기울어진 건축물들이 존재합니다. 독일 수르후젠 성당의 종탑이나 아랍에미리트의 캐피털 게이트 빌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피사의 사탑이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수직으로 세우려던 의도적인 노력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석이라는 무거운 자재를 사용해 8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버텨온 그 자체의 역사적 생명력 때문입니다. 다른 기울어진 탑들이 대부분 목조나 가벼운 벽돌로 지어진 것과 달리 14.500톤의 육중한 돌탑이 중력을 거스르며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대한 미스터리이자 승리입니다. 이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는 피사의 사탑이 가진 고유한 위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존 벌랜드 교수가 이끄는 위원회가 언더피닝 공법을 최종 확정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전례 없는 정밀도를 자랑하는 수학적 모델링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점성, 대리석의 탄성 계수, 그리고 대기 온도의 변화까지 고려된 이 수치 모델은 수천 번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흙 추출 시 탑이 어떻게 반응할지 소수점 단위까지 예측해냈습니다. 특히 토양의 비선형적인 거동을 계산해 넣은 벌랜드 교수의 방정식은 전통적인 공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자연과의 섬세한 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수학적 승리는 단순히 수치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으로 바꾸어 놓은 현대 과학의 정수이며 피사의 사탑을 구한 보이지 않는 진정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존 벌랜드 교수가 이끄는 위원회가 언더피닝 공법을 최종 확정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전례 없는 정밀도를 자랑하는 수학적 모델링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점성, 대리석의 탄성 계수, 그리고 대기 온도의 변화까지 고려된 이 수치 모델은 수천 번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흙 추출 시 탑이 어떻게 반응할지 소수점 단위까지 예측해냈습니다. 특히 토양의 비선형적인 거동을 계산에 넣은 벌랜드 교수의 방정식은 전통적인 공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자연과의 섬세한 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수학적 승리는 단순히 수치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으로 바꾸어 놓은 현대 과학의 정수이며 피사의 사탑을 구한 보이지 않는 진정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피사의 사탑이 보여준 800년간의 위대한 인내와 이를 지켜내기 위한 인류의 처절한 투쟁을 목격했습니다. 약 30초간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오늘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건축적 실수를 인류의 보물로 승화시킨 이 경이로운 성취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지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탑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과 평안이 늘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하겠습니다.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대작 다큐멘터리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